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이용자들이 급증하자 백신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 주인이 손님 한 명 한 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요구합니다. QR코드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런데 손님들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도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쿠브 사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접속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쿠브와 연계된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QR코드도 먹통이 되다 보니 식당 입장이 늦어지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대기가 오래 걸렸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했더니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에러 발생해서 질병관리청은 쿠브 서버에 접속 보안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긴급 조치가 진행된 이후에 원인이나 또 재발 방지와 관련된 조치들을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방역 패스를 확인하느라 제일 바쁜 시간에 일손까지 부족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일이 개개인의 그 백신 맞은 것이나 이런 걸 갖다 일일이 확인을 갖다 하게 되면은 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방역 패스 인식 장치를 갖추지 못한 일부 전통시장 가게 주인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29명이 발생하면서 일주일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 소재 복지시설 관련 확진자 11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의 한 교회 관련 확진자 7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14개 시군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단체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연기 때문에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급식 조리사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리사들의 폐암 건강 진단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학교 급식실입니다. 음식을 튀기면서 연기가 가득 찹니다. 30년 가까이 이런 환경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일해온 60대 여성 A씨는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최근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조리 중에 나오는 연기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월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폐암 걸리고도 산재 인정 안 될 거라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보고 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처럼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급식조리사는 전국적으로 4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산재를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펫CT 촬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현장 실태 조사와 함께 조리실 시설 개선을 위해 환기시설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영한 바이고 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노동계는 이와 함께 일회성 건강진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기검진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간 남편을 잃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왔던 이금주 할머니가 향년 10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이 손수 기록한 강제동원 피해자 1,200여 명의 사연은 일제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남편은 갓난아들을 두고 일본의 군무원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전사통지서뿐이었습니다. 6월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달아와 섬에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홀로 아들을 키워낸 이금주 할머니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알리기로 결심한 건 나이 70을 앞둔 1988년이었습니다. 집을 사무실로 활용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등 1273명을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하나씩 손으로 적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천인소송과 관부재판 등 일본 사법부에 소송 7건을 제기했습니다. 80여 차례나 일본을 오간 이 할머니의 노력은 2018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대법원 승소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계속 더 찾는다면은 좀 더 앞으로 그 사망자 명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장된 우키시마마루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며 정부의 피해 조사도 이끌어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늦게나마 피해자 아픔을 살피도록 했던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금주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한 시민모임은 고인이 생전 피땀 흘려 기록한 강제동원 피해 자료를 보존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여수 거문도 서쪽 바다에서 129톤급 어선과 7,000톤급 화물선이 충돌해서 어선에 타고 있던 승소는 27명 가운데 25명은 구조됐지만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화물선에 대해서도 정확한 승선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 국가산단 내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소방당국과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현장 감식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숨진 근로자들의 장례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고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서 위법한 부분이 확인되면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 35분쯤 여수 산단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폐관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약 1도가량 더 낮은 영하 2.5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다시 10도 안팎까지 오르니까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 지역의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다시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차차 유입이 되면서 광주는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서 시작한 곳들이 많지만 한낮 기온 광주와 화순 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와 보성의 낮 최고 기온 9도, 고흥 1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0도, 무안 9도, 완도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낮 최고 기온 1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큰 추위 없다가 오후부터 다시 추워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 야구소프트볼 협회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KBS 보도 이후 광주시 체육회가 소속 종목단체 기부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지난 10일 시체육회 소속 69개 종목단체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 등에게 기부 관련 요청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체육회는 이와 함께 기부 강요 의혹이 불거진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해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와 관련해서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지향하고 전략적 중심 사업지로 개발한다는 협상 조건을 통보한 가운데 사업자 측이 이를 받아들여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사업자 측이 제출하는 세부 개발 계획안을 두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이전에 국제적 수준의 호텔이 해당 부지에 들어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북구 광주 이노비즈센터 부지에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모두 30억 원이 투입된 월출 충전소는 기존 충전소 용량의 배 규모이고 1시간에 수소차 1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